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재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쪽 때문에 한반도 내 안보 상황은 물론 괌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주한미군까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있어 온통 떠들썩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 단거리 미사일들은 포착이라도 할 수 있었으니 다행이지만 극도로 탐지하기 어려운 형태의 미사일을 북한은 개발한 상태라 더욱 위험한데요. 바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그것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옆나라 중국 또한 각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SLBM을 개발 완료한 것은 물론 이를 실전 배치해 발사할 수 있는 상태라 유사시 이들을 격침시키기 위한 헌터킬러 작전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해군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할 상황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협정의 존재 때문에 헌터킬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같은 기존의 재래식 디젤 AIP 잠수함으로서는 수중에서 빠르게 자망하는 중국의 전략 원잠을 따라다닐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미국마저 사이로 빠져나온 중국의 핵 SLBM에 본토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 위험에서 세계를 구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미국의 동맹국, 우리 대한민국뿐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서 빨리 우리에게 공격 원잠을 허가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런 공격 원잠 없이도 우리 한국 해군은 드디어 내해에서 원자력 잠수함과 같은 능력을 발휘해 적국들의 전략 원잠을 격침시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손원 1급 잠수함의 후속함인 장보고 포급 잠수함인데요. 지난번에 이 장보고 포급 잠수함이 가진 저력의 일부인 리튬 전지에 대해 살펴봤지만 아직 그 외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죠. 오늘 장보고 포급 잠수함에 사용될 핵심 기술들은 무엇이 있으며 이를 활용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가능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고체 리튬 이온 전지로 공격 원잠과 같은 작전 능력을 가지는 장보고 포급 잠수함. 현재 장보고 포급 잠수함의 기반 핵심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 잠수함 설계와 건조를 주도하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자체적으로 사전 개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기존의 리튬 전지보다 더욱 발달된 전고체 리튬 전지까지 적용될 것을 고려해보면 다른 업체의 기술력 또한 동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재래식 잠수함의 디젤 기관은 산소 공급이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디젤 엔진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현대의 재래식 잠수함들은 평소 미리 충전해 두었던 2차 전지를 통해 잠수함을 가동시키는데요. 이 2차 전지 중 가장 효율이 극대화된 것이 장보고 포급 잠수함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장보고 포급 잠수함은 리튬 이온 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수중에서 자망하며 작전을 지속하는 시간을 크게 늘려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해군의 최신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3,700톤급 배수량의 선체에 500kW급 연료전지 AIP를 장착하고 있어 3노트에서 5노트 정도의 속도로 21일 이상 수중 항해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전고체 리튬 이온 전지에 최적화된 설계를 가진 잠수함에서라면 4,200톤급의 소류급 선체를 기준으로 5노트, 시속 9.25km급의 수중 항해 시간을 87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잠수함으로 15노트, 시속 27.75km 수준의 자망을 이어간다면 작전 시간을 90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20노트, 시속 36.4km에 달하는 최고 속도로 자망한다 해도 작전 시간을 무려 39시간이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근해에서의 작전을 수행한다면 원자력 잠수함과 큰 차이가 없는 전술 기동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요. 수중에서 빠르게 자망하며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잠수함에게 있어 차원이 다른 작전 능력을 부여합니다. 일본의 해군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납전지로 작전을 수행하는 잠수함은 통상적으로 8노트 속도로 표적에 접근하게 되는데 맞은편에서 20노트로 달려오는 적함을 진로 전방 47도 범위 안에서만 공격 가능하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해 수중 작전 속도를 12노트에서 15노트 수준으로 향상시키게 되면 20노트로 달려오는 적함의 전방 74도 이상의 범위에서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 수상함이나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는 전투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적의 전략 원잠을 들키지 않고 미행하는 헌터킬러 작전을 수행하는 아군의 잠수함은 적 잠수함의 소나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지그재그로 기동하면서도 적 잠수함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에서도 빠른 자망 속도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전고체 리튬 이온 전지란 이를 위해 사용되는 전고체 리튬 이온 전지란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전동 공구, 전기 자전거, 전기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전지는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전고체 리튬 이온 전지란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 상태인 것을 말하는데요. 구조적으로 살펴볼 때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리튬이온 전지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접촉을 방지하는 분리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액체로 된 전해질이 양극, 음극, 분리막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리튬이온 전지에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 리튬이온 전지들은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온도 변화로 인해 팽창한다거나 외부의 충격에 의해 누출된다거나 할 경우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충격 대응 장치, 안전 회로를 추가할 필요가 있기에 중량과 부피를 늘어나게 만듭니다. 공간 활용성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방법이죠. 이와 달리 전고체 리튬이온 전지는 전해질이 고체이기에 구조적으로 단단해 안정적이며 전해질이 훼손되더라도 그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고체 리튬이온 전지 역시 음극과 양극이 따로 존재하지만 그 사이에 분리막은 없고 고체 상태의 전해질이 곳곳에 전체 공간에 섞여 있는 것은 물론 중간에서 분리막 역할을 해줍니다. 이 같은 전고체 리튬이온 전지 사용을 위한 잠수함 개량은 쉽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리튬 전지 용량에 맞춰 디젤 엔진을 전기 발전에 특화되어 있는 쇼트 스트로크 방식 모델로 교체해야 하며 엔진의 탑재량도 늘려야만 하는데요. 늘어난 엔진의 숫자에 맞춰 산소를 흡입하고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스노클 체계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커진 전기 용량을 잘 분해하기 위해 새로운 배전 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리튬 전지는 순행식 냉각 체계를 갖춰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의 삼성 SDI는 세계 최초로 전고체 리튬 전지 시제품을 개발했는데 국내의 전고체 리튬 전지 기술력은 세계 2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국방중기사업 중 선원일급 개량 사업이 바로 장보고 포급 잠수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고체 리튬이온 전지에 최적화된 잠수함으로 설계될 것으로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이 뛰어난 새로운 메탄올 계질기 연료 전지 기술로 더 강해지는 장보고 포급 잠수함, 재래식 잠수함은 리튬이온 전지와 같은 2차 전지의 동력마저 바닥나면 AIP 기관과 연료 전지를 통해 추가적인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연료 전지를 구분하자면 2차 전지가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라면 연료 전지는 수소나 산소와 같은 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와 같은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2차 전지와는 달리 연료 전지는 열기관과 같이 연료만 채워 넣으면 바로 충전할 수 있고 기후 조건이나 기상 상황의 영향도 덜 받습니다. AIP는 이 연료 전지를 충전시키는 기관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개발해낸 새로운 잠수함용 AIP 기술로 메탄올 계질기 기술과 탄화수소 계질기 연료 전지 기술 또한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 중 더 우수한 방식이 장보고 3 배치 3급 잠수함과 장보고 4급 잠수함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이 새로운 AIP 기술을 수출용 잠수함에도 제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중 메탄올 계질기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24일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연료 전지용 메탄올 계질기 플랜트 인도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는데요. 메탄올 계질기 플랜트란 액체 메탄올 연료를 가열해 수소를 뽑아내는 장비로서 현재 독일과 스페인에서도 잠수함용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현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사용 중인 연료 전지는 수소가스를 공급받은 이후 잠수함 선체 외부에 장착된 FATI 수소 저장 합금에 저장하는 형태인데요. 한국 해군은 손원일급 잠수함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사용 중인 FATI 수소 저장 합금에 수소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수소 충전 시설을 진해와 제주도 군항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전시 상황에 수소 충전 시설이 파괴될 경우 제대로 수소가스를 보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재는 이 시설을 이용해 잠수함에 수소가스를 보급하는데 수십 시간이나 걸려 잠수함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탄올 계질기형 연료 전지나 탄화수소 계질기 연료 전지가 있다면 비상 상황에서도 AIP 기관을 가동시키기 위한 연료를 항구에서 보급하는 것은 물론 해상에서도 보급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탄올 계질기형 연료 전지는 무거운 FATI 수소 저장 합금을 사용할 필요 없이 액체 메탄올을 가열하고 계질시켜 직접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장보고 3 배치 3급을 비롯한 차세대 잠수함에 적용시키기 위해 선행 연구 사업으로 메탄올 계질기 연료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8개월의 기간 동안 총 78억 2,700만 원을 투입해 진행했고 현재 요구된 성능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탄화수소 계열의 메탄올, 메탄가스, 부탄가스, 가솔린, 디젤유를 계질화시켜 수소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이 중 메탄올은 다른 연료 대비 수소 비율이 1대4로 가장 높은 연료입니다. 메탄올 계질기 기술은 그 과정이 복잡하기에 기존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사용하는 수소 저장 합금 연료 전지에 비해 효율이 10% 감소해 55% 정도에 이른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잠수함의 항해 거리가 늘어날수록 수소 저장 합금보다 메탄올 계질기 체계가 보다 자망 성능이 높아진다는 것을 국방과학연구소의 논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장보고 4급 잠수함에는 새로운 2차 전지로 전고체 리튬이온 전지가 사용되며 이 동력이 바닥날 경우 AIP에 새로운 연료 전지로 메탄올 계질기 기술 혹은 탄화수소 계질기 기술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기술은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엄청난 변혁으로 평가될 만큼 강력한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기에 핵잠수함이 없는 우리로서는 하루빨리 전력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외에도 장보고 포급 잠수함에는 더욱 발달된 추진 체계로 펌프제트 추진기 기술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의 중국과 북한이 가진 SLBM으로부터 지켜낼지도 모를 장보고 포급 잠수함이 잘 개발되어 하루빨리 전력화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